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라. 다사는 혼자 있는 동안 오히려 인생을 완성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나가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외로움이 밀려오고 혼자 있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선생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 낯선 땅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텅 빈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감정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럴 때 급하게 무언가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합니다. 텔레비전을 켜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거나 바쁘게 움직이려 합니다. 하지만 다사는 다르게 말합니다. 그 빈자리를 그대로 느껴보라고 합니다. 고요함 속에 앉아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 안에서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홀로 있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명예나 재물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쫓아갔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쉼 없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느리게 걸어도 괜찮고 가끔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홀로 머무는 시간은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팠던 기억들을 꺼내어 어루만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후회했던 일들을 받아들이고 놓아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조용히 앉아 명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책 한 권을 읽거나 편지를 쓰거나 산책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을 먼저 정돈하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잠시 멈춰 서보는 것은 어떨까요? 침대에 앉아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오늘 하루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를 갈지 천천히 떠올려보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단정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세수했습니다. 식사도 간단하지만 정성껏 차려 먹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하기 쉽습니다. 어차피 나 혼자인데 뭐하러 꾸미느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자신을 아껴야 합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좋아하는 향수를 뿌리고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살아있게 만듭니다. 다사는 자연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산을 바라보고 나무를 관찰하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연은 말이 없지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나무는 혼자 서 있어도 의연합니다. 바위는 홀로 있어도 당당합니다. 꽃은 누가 보지 않아도 아름답게 핍니다. 자연을 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구나. 자연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화분에 꽃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을 주고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다산초당이라는 작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아주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작은 마루가 있고 창문 너머로 산과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막막했을 것입니다. 한양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지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그 작은 공간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다사는 손수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의 향을 맡고 맛을 음미하며 그 순간에 집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이었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커피도 좋고 녹차도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내려놓고 차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들이 모여 평화로운 하루가 됩니다. 선생은 식사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비록 간단한 밥과 나물이었지만 한 끼 한 끼를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밥 한 톨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천천히 씹으며 음식의 맛을 느꼈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텔레비전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식의 색깔을 보고 향을 맡고 씹는 감촉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으면 적은 양으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홀로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사는 그 시간을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글을 쓰거나 요리를 하는 것들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누가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즐기면 됩니다. 선생은 일기를 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런 소소한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그 일기를 다시 읽으면 그때의 감정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일기장을 펼치며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배운 것이 있구나. 일기를 쓰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두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고마웠던 일 한 가지만 적어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의미 있어집니다. 다사는 물리적으로는 홀로였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책을 통해 옛 성현들과 대화했고 편지를 써서 멀리 있는 가족들과 마음을 나눴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와 대화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연주자의 마음을 느끼고 영화를 보면서 등장인물과 함께 웃고 울 수 있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과 외롭다는 것은 다릅니다. 정약용은 아들들에게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 편지에는 공부하는 방법, 사람을 대하는 자세, 건강을 지키는 법 등 아버지로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아들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함께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요즘은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하지만 손으로 직접 쓴 편지는 특별합니다. 받는 사람도 감동하고 쓰는 사람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는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유배 생활은 분명 힘든 것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았습니다.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간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작은 것들에 감사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감사는 행복을 부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사는 매일 저녁 감사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꾸 하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했던 것, 점심으로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던 것, 저녁에 본 노을이 아름다웠던 것, 이런 것들이 모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손수 적은 감사 목록을 보며 선생은 웃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이었구나. 감사 일기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공책에 적어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것을 한 달만 해도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홀로 머무는 시간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자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생각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후회되는 일들, 미안한 사람들, 아쉬운 순간들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용서하고 놓아주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는 특히 마음속에 쌓인 원망을 내려놓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을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 이런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원망을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괴롭다는 것을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묶여있던 것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며 다사는 말했습니다. 자유는 용서에서 시작된다. 용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종이에 적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미안했던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하는 편지, 과거의 나 자신을 용서하는 편지를 써보는 것입니다.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선생은 미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유배에서 풀려나면 무엇을 할지,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 무엇을 말할지 상상했습니다. 그 희망이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내일 무엇을 할지, 다음 달 어디를 갈지, 내년에는 무엇을 시도할지 계획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미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정약용은 작은 목표들을 세웠습니다. 이번 달에 책 1권 다 읽기, 다음 달에 편지 10통 쓰기, 다음 계절에 텃밭 가꾸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큰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루기 쉬운 작은 목표들이 오히려 삶에 활력을 줍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손주들과 여행 가기, 오래된 친구 만나기, 좋아하는 음식, 배불리 먹기, 이런 소소한 것들도 좋습니다. 하나씩 이루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사는 매일 기도하고 명상했습니다. 자신보다 큰 존재와 연결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힘을 주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숨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잡념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숨에 집중합니다. 하루 5분만 해도 좋습니다.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 됩니다. 고요히 앉아 그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고요함 속에 있다는 것을요. 선생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솔직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으면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사는 때로는 그저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거나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일하고 가족을 돌보고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는 쉴 자격이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소파에 누워 있어도 되고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됩니다. 정약용은 낮잠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마루에 누워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깊은 잠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오후를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낮잠은 건강에도 좋습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기억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낮잠도 휴식의 한 방법입니다. 선생은 삶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돈도 결국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는 유배에서 풀려난 후 배운 것들을 실천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홀로 있었던 시간이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독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비어있음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홀로 머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납니다. 꾸미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봅니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잠시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창밖을 바라보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버려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받은 것입니다.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요로워집니다. 다사는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가장 좋은 친구였으니까요. 나 자신이 내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홀로 있는 시간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할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평화가 삶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선생이 남긴 말을 기억합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선물입니다.